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값 불로소득 성장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다시는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진 분들이 많은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반드시 찾아올 단 한 번의 최고 기회를 꽉 잡아서 잃어버린 세월을 완벽하게 회복할 것입니다. 더도 말고 꼭 이대로만 하십시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무주택자 꼭 이대로 하십시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폭락한다 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아마 특강 30개 듣는 것보다 더 압축해서 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을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폭락장 매입할 아파트 4곳.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제 하락장에는 갈아타는 게 좋아요. 어떤 곳으로? 이 4곳으로요. 나중에 차이 많이 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서울이어야 돼요. 첫 번째. 서울. 왜냐면 땅을 한번 보세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경기도 땅 큰 거 보세요. 서울이 거의 900, 1000만 명인데 경기도는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1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리 몰려요. 왜 서울이 계속 뜁니까? 두 번째, 자, 강남 인접한 곳이 좋아요. 강남 인접한 곳, 같은 서울에 가깝다고 해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남, 성남, 수원, 용인, 의왕, 공포, 안양, 과천 이런데. 세 번째는 이제 서울 인접지역. 일부 고양시, 일부 의정부, 남양주, 하남 이때 이렇게 이게 세 번째예요. 서울에 인접한 곳. 5에서 한 10km? 여기는 한 10에서 20km? 자,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SRT나 GTX, 서울 접근성이 좋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울에서 멀어도 상관없어요. 특히 GTX 이곳은 결코 입지상에서 불패되지 않아요. 설령 폭락장에는 많이 빠질지 몰라도 다음에 또 신고가를 찍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자, 금액별로 증거와 폭락장 매입자 시의 수익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현재 3억이 있다고 보자고요. 이 3억은 광역시나 지방, 구축, 중소형 가격 정도 돼요. 3억이.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새 것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치자. 자, 서울 구축 소형 또는 수도권의 구축 중소형, 광역시 신축 중소형 정도가 6억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9억, 서울 구축 중소형. 이게 서울은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자, 9억 해봤자 구축에 세대수도 많지 않은 중소형. 수도권 신축 중소형, 광역시 신축 중대형일 가능성이 커요. 자, 15억짜리는 서울 신축 중소형, 서울 구축 중대형, 수도권의 신축 중대형 또는 지방의 중대형 신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일단 3, 6, 9, 15인데 잘 들으세요. 자, 현재 투자 금액, 갭 투자란 말 들었죠? 전세끼고 또는 자기가 실거주 할 때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자, 대략 한 50%를 했습니다. 1.5억이죠. 3억이면. 6억도 3억, 9억이면 4.5억, 15억이니까 7.5억. 다만 지방으로 갈수록 전세가율이 좀 낮아요. 예를 들면 9억이면 한 6억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제 대략 반절이라고 잡고. 그러면 하락장 때 얼마나 빠지느냐? 3억짜리 2억 정도로 거의 유력하게 빠질 거예요. 2억 미만으로 빠집니다. 6억은 4억까지. 거의 3억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냥 편의상 4억. 그 다음에 9억은 5억. 금액이 클수록 많이 빠지죠. 이건 거의 빅데이터 결과니까 거의 유력해 보여요. 제가 그랬잖아요. 3달만 빠졌는데도, 4달만 빠진데도 강남 25억짜리가 17, 8억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017년, 2020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억짜리는 8억. 거의 반토막이죠? 이처럼 금액이 클수록 많이 빠지는데, 자, 이렇게 빠진 금액을 이제 하락기 때는 실거주도 다 폐지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투자 금액, 갭 투자 대출. 지금은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때는 1억, 2억, 2.5억, 4억으로 훨씬 줄어들죠. 이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현재 투자 금액보다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빠졌으니까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제 투자 수익률. 자, 만약에 하락장에 내가 매입을 했다. 3억짜리가 2억 빠진 걸 매입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2억입니다. 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 빠졌잖아요, 지금? 보통 곱하기 2로 올라가요. 1억 빠졌으면 1억 회복한 다음에 1억이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2억. 그 다음에 6억이 4억이니까 2억 떨어졌네요. 그럼 하락장에 잡았어. 그럼 2억 회복하고 2억 더 먹으니까 4억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억짜리가 5억. 4억 빠졌네. 자, 5억이 잡았다면 9억 회복하고 또 4억 더 올라가니까 8억. 이번에 15억입니다. 자, 8억이니까 6억 빠졌네. 근데 6억이 또 더 올라가죠. 7억이 빠졌네요. 자, 7억이 더 올라가니까 14억. 엄청나죠? 그래서 하락장에는 그냥 빚 안 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무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투자할 경우는 그럼 수익이 나나? 논리적으로는 납니다. 왜? 지금 시세에서 떨어졌다가 폭락했다가 시간이 가면 신고가 찍으니까. 자, 지금 만약 3억짜리 잡으면 1억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자, 6억 아파트는 떨어졌다가 결국 2억 먹을 겁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대충. 자, 9억짜리는 10년 정도 지나서 4억. 15억짜리는 10년 정도 지나서 7억 뛰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은 폭락에 대한 많이 떨어져서 두려움도 있지만 또 많이 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서울은 이 가능성이 커요. 신고가 찍어서 뭐 이렇게 먹는다든가. 그런데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지방은 신고가는커녕 가격 이거 회복도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바닥에 잡으면 다 먹는데 꼭지 지금 잡게 되면 회복 못할 수 있는 곳들, 수도권에서도 외곽이 가까운 곳, 최근에 특히 뛴 거, 2020년 이후에 뛴 것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5배씩 뛴 곳들. 자, 이번에 세 번째 부동산 사이클을 한번 보자고요. 자, 부동산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참 신기하게 과거에는 4년 단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랬어요. 보통은 3에서 한 6년 이렇게. 여기 보시면 2002년에서 2005년은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요,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뭐 금값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뭐든지 폭등 나가요. 환율도 그렇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폭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대폭등했어요. 4년간.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4년 4년 동안 대폭락했어요. 다 사네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2014부터 2021년 무려 8년을 뛰었어요. 이 상승과 하락을 한꺼번에 다 한 거야.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오랫동안 뛴 거야, 지금. 대폭등했네요.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략 한 내년부터 하락으로 잡으면 2026년까지 대폭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2027년부터 2032년까지 폭등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유력해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연도는 알았죠. 좀 규칙적이죠, 비교적.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가요. 이 눈금이 떨어졌어요. 2005년까지 떨어졌다가 6년부터 9년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7년에 꼭지 찍고 좀 떨어졌다가 대략 2013년에 바닥 찍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올라갔는데 2021년 현재 계속 꼭지 찍고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22년부터 빠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대략 한 2026년에 바닥을 찍을 것 같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2032년. 자,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는 거 맞죠? 이 우상향은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이래요. 아파트는 상당히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파트가 아닌 것들도 올라가긴 합니다. 다만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요. 잘 보세요. 그래프. 자, 어떻습니까? 올라가긴 했는데 아파트하고 차이가 확 벌어져 버렸죠. 이때는 바짝 붙었었는데. 자,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웬만하면 투자의 목적으로는 안 잡는 게 맞아요. 자, 이번에는 또 가르쳐 줄게요. 정부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 상승장의 중간쯤 되면 정부 규제가 나와요. 계속 규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좀 한 1년 정도 떨어지면 규제가 없어져요. 규제가 사라집니다. 그럼 너무 떨어졌다. 부양책을 써요. 부양책 나오죠. 자, 다시 또 올라가요.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규제 나왔죠. 근데 계속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 결국은 하락장이 오면 규제 해제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부양책. 옛날에 박근혜 정부가 막 부양책 썼다고 욕하는데 그때 부양책 안 쓰면 금융위기 터져요. 알았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 결국은 또 올라가면 규제가 나오고 이게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자, 이 꼭지장 2007년이라든가 지금 현재 2021년 또 다음에 꼭지장에서는 꼭 거품이 형성돼요. 그래서 보통 시세가 실거래가가 있다면 호가가 훨씬 높아요. 지금도 높잖아요.
호가가 훨씬 높은 걸 거품가라고 해요. 그런데 하락장은 반대야. 이렇게 폭락을 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오히려 하한가보다도 1층 가격이 하한가인데 그 가격보다 더 밑으로 빠져. 초급매. 이제 앞으로 예상이긴 하지만 2025년이나 6년에 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빠진 상황에서도 1층보다 더 싸게 내려와요. 가격이. 이게 초급매예요. 이래서 하락장이 잡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쭉 보니까 어렵지 않죠? 자, 계속 이제 이어갑니다. 청약과 금매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청약이 지금 막 65점, 커트라인 70점 되니까 영원히 그럴 것 같죠? 자, 하락장 집값 한 1, 2년 빠지면 장담하는데 거의 미분양 근처까지 가요. 왜냐면 집값 하락과 청약 가점은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보세요. 자, 현재는 이래요. 커트라인 따지자면 서울 67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3기 신도시 64점, 수도권 57점. 정말 높죠.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도 강화돼서 뭐 남는 것도 없어. 물론 당첨되면 이제 뭐 로또는 맞죠. 이게 청약이니까. 그리고 이제 금매도 강남은 대충 19억, 20억 하고 서울 대략 한 10억, 9.5억, 10억 하고 경기도 5.5억 하고 평균 가격 말하는 거예요. 지방 3.3억 하고. 자, 실거주도 강화됐네요. 자, 그런데 이제 1, 2년 더 올라가면 얘들 더 뛰겠죠. 이제 가점 더 올라갑니다. 69점. 내가 왜 1, 2년 더 올라간다고 했냐면 내년까지 집값 뛴다는 조건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3기 신도시 67점으로 또 뜁니다. 더 올라가요. 가점이. 수도권 60점. 전매 제한 더 강화되겠죠. 이제 대출 규제 강화되고요. 자, 강남 23억까지 뛸 수 있어요. 얼마든지. 1, 2년 동안 서울 10억짜리는 12억으로, 경기도 5.5억은 7억으로, 지방 3.3억은 4억대로. 자, 실거주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뛰겠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찬스. 얘기 보세요. 자, 1, 2년 하락하게 되면 확 점수가 낮아져요. 놀랍게 서울이 50점, 3기 신도시 40점, 수도권 35점. 솔직히 1, 2년 하락해갖고 이 정도는요, 가점도 아니에요. 이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보세요. 전매 제한이 1년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1층 들까봐 청약을 안 놓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지나간 그 과거를 복귀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출도 80% 이상 돼요. 뭐 겁날 게 없어요. 그냥 분양권도 사니까 굳이 청약 통장으로 막 당첨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1, 2년 집값이 빠져가지고. 자, 강남 집값도 15억으로 무너졌습니다. 23억까지 갔던 게. 서울도 7.5억, 경기도 4.5억, 지방도 2.5억으로 실거주가 폐지됩니다. 즉 조정지역과 투기 과열지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에서 5년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 이번에. 왜? 너무 많이 폭등해서. 그러면 보세요. 커트라인 30, 20. 사실상 미달입니다. 아무나 잡을 수 있어요. 자, 전매 제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 6개월 그런 것도 없어져. 대출 규제 90%까지 대출돼요. 그냥 5% 계약금에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입지가 좋고 그런 것들은 피가 붙겠죠. 뭐 붙어봤자 지금 붙은 다음에 10억이 붙으면 그때는 뭐 5천 이렇게밖에 안 붙어요. 아니면 미분양 나갖고 줄 서서 잡거나. 자, 이제 집값도 강남 10억. 여기 보세요. 19억, 23억까지 갔던 게 10억까지 빠져요. 서울도 평균 10억이 넘는 게 5억으로. 경기도 거의 5, 6억 갔던 게 3억으로. 지방도 4억 정도가 2억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부양책 쓰는 거예요. 즉, 이렇게 집값이 빠지니까 청약도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폭락장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재테크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왜 못하냐면, 왜 투기를 조장합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투기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모르면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나만 고지식하게 실거주다, 실거주다, 실거주다. 하락장에는 그리고 투기라는 말이 안 어울려요. 오히려 집을 잡는 사람의 애국자인 거예요. 제 말 맞아요. 그때는 계속 집값이 추락하니까. 이해 가셨어요? 자, 이걸 알고 실거주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하셔야죠. 자, 이제는 구체적인 겁니다. 이제 부동산 사이클, 시세, 투자 우선순위, 극대화 조건을 따져보자고요. 자, 부동산은 4에서 6년 상승, 4에서 6년 하락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보통 8에서 12년 단위로 폭등 나가는 거야. 이게 규칙적입니다, 상당히. 자, 그래서 2002년에서 5년 폭락, 6년에서 9년 폭등, 10년에서 14년 폭락, 14년에서 21년까지 폭등한다고 치고, 자, 이제 22년, 26년 이거 폭락. 뭐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2027년에서 32년 폭등.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잡을 때는 이거야. 물론 1, 2억짜리들은 지금 잡아도 돼요. 뭐 얼마나 빠진다고. 자, 이제 부동산 시세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자,
매도 호가라고 아까 거품값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시세는 실거래가가 시세가 아니에요. 더 훨씬 높아요. 매물이 없으니까. 10에서 20%가 거품가에 형성돼요. 그래서 상주장이 집 잡는 사람은 불리해. 그 다음에 현재 시세라고 있습니다. 실거래 마지막으로 된 것들. 이게 60에서 80% 정도 반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호가라고 있어요. 뭔 말이냐. 초급매. 하락장에는 1층 밑으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에서 20%가 싸. 실거래보다 싸요. 지금은 실거래보다 비싸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알아둬야 아 진짜 폭락장과 폭등장에서 이 시세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이걸 깨달아요. 자, 이번에 부동산 투자 우선순위. 자, 하락장 됐다고 해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 이 순서가 맞아요. 가장 많이 빠진 놈이 재건축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또 전세가도 낮아서. 자, 재건축이 물론 속도가 빠른 건 덜 빠져요. 속도가 늦은 것들 재건축이 제일 많이 빠져요. 그래서 1번은 재건축 기대주예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뉴타운 기대주도 프리미엄이 엄청 빠져요. 지금 한남 뉴타운들 막 쫄딱 망했었어요. 2017년에 가격 회복했잖아요. 그 전에 폭락한 다음에. 재건축은 말할 것도 없죠. 강남 재건축 뭐 엄청 더블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분양권과 입주권. 그 다음 좋은 게 새 아파트, 기존 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거 이 순서예요. 여기서 이제 6번은 제외시키세요. 6번 잡으시면 안 돼. 아파트도 싼데 왜 이런 걸 잡아요? 자, 이 잡을 수 있으면 1번, 2번 꼭 이거 순으로 잡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자, 청약은 시기, 개별적 투자성이 좀 다르겠죠? 자, 이제 하락, 극대화 조건. 자, 어떤 조건을 갖추면 좋냐? 여기 보세요. 현금을 최대한대로 모아놓으세요. 여러분들. 현금이 많을수록 좋은 데로 가잖아요. 두 번째, 대출을 활용하세요. 대출 안 받았다고 자랑이 아니에요. 하락장에는. 더 좋은 거, 더 많이 떨어진 걸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즉, 대출 안 받은 사람은 5억을 벌었다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10억을 법니다. 이게 빅테크예요. 상투장에는 빅테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영끌이지. 하락장은 빅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갭 투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전세 끼고 실거주도 폐지되는데 꼭 고리타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꼭 자기가 사는 이 근처에서만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투자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폭이 큰 매물을 잡아야겠죠. 매도자가 좀 불행한 여건, 즉 이혼을 했거나 파산을 당했거나 경매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매물이 더 싸요. 자, 초급매. 널려있는 게 초급매입니다. 왜? 매수를 잘 안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기대주들이 제 1번이라고 했죠. 갈아타기를 활용하세요. 내가 내 것이 3억 빠졌어도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왜? 내 것이 최고로 좋은 건 아니야, 거의. 왜냐? 수백만 채가 있는데 수도권에 거기서 내 것이 제일 좋겠어요. 내 거 5억 떨어졌으면 10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세요. 자, 그 다음에 평형별로 시세 차이를 활용하세요. 즉, 큰 평형으로 갈수록 유리한 거예요. 작은 평형은 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싸니까. 자, 이제 효율적 투자 방법. 자, 한 채 매수 시에 하나밖에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똘똘한 걸 잡아야 돼요. 똘똘한 강남권이나 서울 또는 수도권에 입지 좋은 곳. 여러 채 매수 시에는 임대차 사업자를 등록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아파트는. 그렇다고 아파트 아닌 것들 잡으라고 제가 안 했잖아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또 부활될지는 모르죠. 부활이 될지는. 부활 된다면 이게 1번이에요. 부활이 되면 아파트 임대차 사업을 내는 게 똘똘한 아파트 하나 잡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몇 배 많이 번 줄 아세요? 5배에서 10배. 강남 잡는 것보다 임대주택 사업을 내버리는 게 아파트 잡아갖고 10배. 자, 그 다음에 일시적 이주택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하나 잡고 땡 하지 마시고, 일시적 이주택이 그때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1년도 아니고 그때는 3년 이내로 팔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잡을 수 있다면 뭐 분양으로 잡든 뭐 금매로 잡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돌리는 게. 그리고 집 하나 있다고 덜렁 가만히 있지 말고 분양이나 분양권을 하나 꼭 활용하세요. 입지가 좋은 곳을 왜 남들 손에 다 바칩니까? 땀만 흘린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래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도 잠 못 자고요. 엄청나게 고생하고 발품 팔고 돈 줘가면서 특강 받고 유료 상담 받고 그런 고생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공짜가 어딨어요 세상에.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전조징후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3에서 5년 대상승이 지속되면, 자 보세요. 3에서 5년 또는 7년, 8년, 지금 8년째 뛰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이상 하라 그래. 그럼 이건 하락하는 거예요. 대세 하락. 알았죠? 90%예요, 무려 90%.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3에서 5년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6개월 이상 올라가네? 6개월이 기준이야. 6개월 이상 올라가네. 그러면 대세 상승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미친 듯이 달라붙어야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발표 후에 약 2년간의 약발 안 먹혀요. 지금은 2년이 안 먹힌 게 아니라 거의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안 먹혔어요. 어찌됐거나 바로 뭐 대책 나온다고 해서 그 폭락한다고 또는 그 폭락 시에 폭등한다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책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자, 2년 이후부터 정부 정책에 보통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오니까 8년째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부동산 흐름과 부동산 투자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즉, 뭔 말이냐? 정책이라는 것은 흐름, 자, 상승장이면 규제 강화, 하락이 되면 규제 완화, 더 하락하면 부양책으로 써요. 상승장 3, 5년 지역별로 상승 시기가 좀 다르니까 여기 잡았다가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 또 하락장도 마찬가지, 이런 걸 좀 활용하시라고요. 상투장에는 잘 들으세요. 지금은 뭐가 좋습니까? 청약이 좋죠. 떨어져서 그렇지. 청약 급매순이지만 바닥장은 달라요. 같은 가격이면 급매가 나아요. 청약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가서 그렇지. 예를 들면 예전에 자, 위례 같은데 6억 분양받으면 지금 한 16억인데 6억짜리 아파트들은 지금 25억 가고 있어요. 급매가 더 갔네요. 자, 아무튼 고르세요. 자, 바닥장은 다다익선입니다. 그 다음에 갭 투자라는 거. 갭 투자는 갭 차이를 극대화해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건데 전세가율이 높은 곳일수록 유리하겠죠. 이거 지금보다는 폭락장이 좋아요. 소형 아파트, 하락기, 갭 차이가 적은 곳이 유망하죠. 자, 하락장, 실거주가 폐지되기 때문에 갭 투자 2년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서울과 인접지역, 대단지, 역세권 이런 곳들이 좋습니다. 위하면 좋은 곳 잡아야죠. 다만 아파트 아닌 것들은 잡지 마라. 자, 실거주 투자. 실거주 투자할 사람들은요. 실거주는 투자가 아니죠. 자, 아파트 지역을 국한시켜서 자산 증식에 매우 불리하다. 뭔 말이냐? 나는 마포에만 집을 잡아야 돼. 무슨 동에만 집을 잡아야 돼. 이런 사람 돈 못 벌어요. 자, 거기 몇만 채에서 잡는 것보다 서울 전체에서 몇백만 채에서 잡는 게 최고를 잡을 수 있지. 제 말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부터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상승장에는 대출 소극적으로 받고 하락장에는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본인이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보다 하락장 급매 중심으로 타이밍 매수가 아주 기묘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들어봤죠? 매수와 분양 등을 활용해서 일시적 2주택 두 개 끌고 가면서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시적 2주택도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추정지역. 그런데 여기 보면 하락장에는 3년 이내만 팔면 돼. 또는 분양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들어가지도 않아. 자, 시세 차익이 클 때는 비과세를 적극 활용하세요. 자, 똘똘한 아파트 그리고 개인 여건에 맞게 서울 중소형 아파트 좀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서울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변방권, 경기도 유망지역으로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비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세죠. 물론 12억으로 지금 바뀌는 많이 말은 나오지만 근데 1주택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이거 혜택이 있어서 생각보다 양도세 많이 안 나와요. 9억 넘어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자, 그 다음에 꼬마 빌딩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본금이 20억에서 50억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분들은 50% 폭락한 꼬마 빌딩으로 접근하세요. 현재 50에서 200억 꼬마 빌딩은 하락장에는 25억에서 100억으로 추락합니다. 이 2013년에 약 80억 했던 것들이 지금 다 200, 200억, 250억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을 활용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를 잡는다 해서 100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50억 있으면 돼요. 반절 정도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곳도 있다. 월세 임대 투자. 자, 일정 수입이 있다면 월세 임대보다는 투자 가치가 우선이죠. 근데 웬만하면 월세는 상가를 잡거나 오피스텔을 잡거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뭘 하느냐? 차라리 아파트 잡아서 연금 받으세요. 아파트는 계속 뛰면서 연금도 받고 초신 났죠. 뭐로 상가를 왜 잡아요? 이제는 상가 시대 끝났어요. 오피스텔 시대도 끝났습니다. 자, 분양권 미분양 이때 넘쳐난다고 했잖아요. 잡으시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갈아타기, 하락장에는 무조건 갈아타라. 아까 했던 말들이죠.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역발상 고무줄 투자 빅테크 기회빙인데 핵심만 잡아줄게요. 역발상 머리가 부동산에서 딱 너무나 닫혀있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대중들의 심리적 불안감, 조바심을 역이용하세요. 상투장에는 지금과 같은 꼭지장에서 비싼 아파트 인내하고 바닥장에는 강한 메탈로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주변에 부자들 투자할 때 따라가세요. 자, 부자는 일반 대중과 다른 역발상으로 돈을 법니다. 자, 고무줄 활용전략이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돼. 고리타분하면 안 돼.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은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매매 타이밍, 나는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집값 막 빠지고 있어. 그럼 6개월 동안 잔금을 치르시라고요. 법이 없어요. 알았어요? 계약금 치고 6개월 있다 잔금 치르시라고. 미리 계약금 쳐버리고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빚테크 활용 전략. 각종 대출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즉 하락장에는 빚을 활용하세요. 지금은 영끌이지만 하락장은 빚테크다. 재테크다. 자, 그 다음에 상투장 원금으로 바닥장에는 원금 플러스 빚테크로. 그 다음에 기회비용 활용 전략. 기회비용을 따져야 돼. 내가 투자할 때 시간도 들고 자본금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야. 기회비용을 높이려면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입지도 잘 선택해야 돼요. 상투장, 지금 같은 꼭지장에는 매수를 하거나 증여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증여를 하더라도 하락장에 하세요. 매수를 하더라도 하락장에 하세요. 자, 정리하면 이제 총정리해 볼게요. 자, 부동산 하락장 타이밍, 대세 하락장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빅투자, 갭투자가 유리합니다. 자기 돈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재건축, 뉴타운, 리모델링, GTX, SRT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고 장기 전망도 좋습니다. 자, 매도자, 파는 사람이 최악의 조건, 아까 사업이 망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등등등. 자, 이번에 하락폭이 큰 매물, 초급매 또는 분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남, 한강, 도심, 신도시, 국가주택 아무튼 비싼 곳들이 많이 빠져요. 또 장기적 전망이 여기가 밝죠. 자, 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할 만한 곳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래야 이렇게 지금 아빠, 엄마, 아이가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서울에서 떠밀려가지고 경기도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약간은 낯설고 생소한 세상을 깨달았다면 때를 기다려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을 멀리하거나 무지하게 투자만 한다면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